네이선이 마지막 사진을 들어 올리자 방 안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소피아와 그녀의 연인이 호텔로 들어오는 모습이었다. 친구와 가족들이 숨을 헐떡이며 소피아의 평정심을 깨뜨리는 듯한 시선이 쏟아졌다. 이게 네이선이 차분하면서도 결의의 찬 목소리로 차갑게 말했다. 헬스장에서 운동하는 게 내 생각인가? 소피아의 표정이 무너지며 눈물이 흘러내렸고 분노에 끓어오르는 루카스는 유리잔을 방 안으로 던졌지만 아슬아슬하게 남자를 비켜갔다. 모든 게 엉켜버린 순간이었어요. 생생하고 감정적이고 잊을 수 없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이 이야기를 더 깊이 파고들기 전에 아래 댓글에서 여러분의 시청 포인트를 알려주세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앞으로 올라올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어요. 네이선과 소피아는 30년 동안 결혼 생활을 이어가며 겉보기에는 행복하고 안정된 삶을 함께 쌓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17살 아들 루카스를 따뜻한 가정에서 키우며 끈끈한 가족애를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달 동안 소피아의 행동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헬스장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예전에는 가볍게 들르던 헬스장이었습니다. 외모 관리에 더욱 신경을 쓰게 되었고 새로운 뷰티 루틴을 실천하며 운동에 대한 관심을 더욱 강조하는 옷을 샀습니다. 잦은 외출은 점점 더 눈에 띄게 되었고 심부름이나 장시간 운동에 대한 모호한 설명으로 이어졌습니다. 눈치 빠른 10대의 소년 루카스는 어머니의 점점 더 비밀스러워지는 모습을 눈치챌 수밖에 없었다. 밤늦게 문자를 보내며 혼자 미소 짓는 어머니의 모습을 자주 목격했고 한때 솔직했던 어머니의 태도는 누군가의 행동에 대해 질문하면 회피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소피아의 행동은 더욱 무시하기 어려워졌다. 한때 화합의 상징이었던 가족은 이제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분열된 듯했다. 네이선은 눈치채지 못한 듯했지만 소피아가 점점 멀어져가는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했다. 한편 루카스는 점점 커지는 의심과 말없이 씨름했다. 평범한 일상의 표면 아래 더 깊은 배신의 씨앗이 조용히 뿌려지고 있었다. 루카스는 몇 주 동안 어머니에 대한 의심을 품어왔다. 어머니의 비밀이 점점 깊어지고 행동이 변하는 모습을 점점 더 불안하게 지켜보았다. 한때 루카스와 네이선 사이의 소통을 특징짓던 따뜻함은 식어버린 듯 멍한 미소와 서둘러 변명하는 부재로 대체되었다. 루카스의 행방에 대한 답이 없는 질문 하나하나가 그의 마음속을 갉아먹는 의심을 더했다. 호기심과 답답함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루카스는 직접 나서기로 결심했다. 계절에 맞지 않게 따뜻한 어느 오후, 평소보다 일찍 학교를 나섰다. 소피아가 네이선에게 오후를 체육관에서 보내겠다고 말하는 것을 우연히 들었기 때문이다. 루카스는 집으로 향하는 대신 체육관으로 향했다. 여러 번 지나쳤던 익숙한 장소였다. 체육관에 도착한 그는 차를 조금 떨어진 곳에 주차하고 무엇을 보게 될지 알 수 없어 기다렸다. 주차장을 둘러보는 동안 심장이 쿵쾅거렸다. 자신의 의심이 틀렸기를 바랐다. 몇 분 후 그는 소피아가 차를 타고 오는 것을 보았다. 하지만 소피아는 그녀의 주장대로 헬스장 안으로 들어가는 대신 길 건너편 작은 카페로 걸어갔다. 호기심이 생긴 루카스는 차에서 내려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며 그녀를 따라갔다. 카페 창문에 다다르자 속이 뒤집혔다. 소피아는 혼자가 아니었다. 작은 테이블에는 중년 남성이 앉아 있었다. 그는 흠잡을 데 없는 차림새에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짓고 있었다. 루카스는 어머니가 가까이 다가와 남자의 말에 살며시 웃어 보이는 것을 지켜보았다. 테이블 너머로 손을 맞잡고 서로에게 깊은 의미를 전달하는 미소를 나누는 그들의 편안하고 친밀한 모습을 보며 그의 가슴은 더욱 쿵쾅거렸다. 평범한 지인이나 동료의 행동이 아니었을지 몰라도 그들 사이에는 부인할 수 없는 친밀함과 애정이 깃들어 있었다. 루카스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어머니의 배신은 더 이상 단순한 가능성이 아니라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었다. 그가 계속 지켜보는 동안 소피아와 남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카페 밖으로 나갔다. 루카스는 조심스럽게 그들을 따라갔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심장이 더 크게 뛰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완전히 편안한 마음으로 웃고 이야기를 나누며 거리를 거닐었다. 그들의 무심한 만남은 루카스의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는 폭풍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그는 근처 부티크 호텔 앞에 멈춰섰을 때 안전거리를 유지했다. 소피아는 호텔 안으로 들어가기 전 잠시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녀의 손은 남자의 손을 꽉 쥐고 있었다. 루카스는 그 자리에 굳건히 서 있는 동안 온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방금 본 광경이 믿기지 않았다. 항상 가족의 기둥처럼 여겨왔던 어머니가 다른 남자와 함께 호텔로 걸어 들어오는 것이었다. 충격은 마치 해일처럼 그를 덮쳤고 곧이어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어떻게 그녀가 가족에게, 아버지에게, 그리고 자신에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을까? 그의 머릿속은 배신, 슬픔, 분노 등 온갖 감정으로 뒤섞였다. 당장 그녀에게 맞설 생각이었지만 본능은 참으라고 했다. 계획 없이 달려간다고 아무것도 해결될 리 없었고 그녀와 함께 있는 남자를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루카스는 차에 올라타 운전석에 앉아 방금 목격한 일을 곱씹었다. 그의 두 손은 운전대를 꽉 쥐었고 그의 눈에는 좌절과 고통의 눈물이 고였다. 소피아가 남자와 함께 웃으며 그의 손을 잡고 호텔로 걸어 들어가는 모습이 잔혹한 루프처럼 그의 머릿속에 반복되었다. 그는 항상 어머니를 믿었지만 이제 그 믿음은 산산이 조각났다. 집으로 가는 길은 흐릿했고 루카스는 익숙한 거리들이 스쳐 지나가는 것도 거의 알아채지 못했다. 진입로에 차를 세우고 몇 분 동안 차 안에 앉아 멍하니 앞만 바라보았다. 네이선에게 어떻게 대면해야 할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이 사실을 혼자만 알고 있어야 할까? 아버지를 진실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까? 수많은 의문이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그가 확신하는 한 가지는 그들의 삶이 다시는 예전과 같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었다. 마침내 루카스가 집 안으로 들어섰고 네이선은 따뜻한 미소로 그를 맞이했다. 아버지의 신뢰와 사랑이 가득한 얼굴을 보자 루카스의 마음은 더욱 아팠다. 언제, 어떻게 해야 할지는 알 수 없었지만 네이선에게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마음속의 혼란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다. 방으로 돌아가며 루카스는 진실이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아버지와 가족을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그날 저녁 루카스는 방에 앉아 고통스러운 기억들을 머릿속에 되새겼다. 그가 드러낸 배신은 그를 무겁게 짓눌렀고 그는 그것을 비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의 아버지 네이선은 진실을 알 권리가 있었다. 아무리 충격적인 진실일지라도. 루카스는 심호흡을 하고 용기를 내어 아버지에게 맞섰다. 잠시 후 네이선은 거실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었다. 루카스가 침울한 표정으로 들어왔다. 네이선은 아들의 표정에서 긴장감을 바로 알아차리고 신문을 옆으로 치웠다. 무슨 일이야, 루카스? 네이선은 걱정스러운 기색을 띠며 부드럽게 물었다. 루카스는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 망설였다. 아빠, 엄마에 대해 말씀드릴 게 있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네이선의 눈썹이 찡그려졌다. 무슨 일이니, 아들아? 루카스는 심호흡을 하고 그날 본 모든 것을 떠올렸다. 소피아가 카페에서 남자를 만난 순간 두 사람의 다정한 행동, 그리고 함께 호텔에 들어섰던 순간까지. 어머니가 가족을 배신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을 묘사하는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네이선은 말없이 귀를 기울였다. 그의 표정은 한마디 한마디가 지날 때마다 더욱 엄숙해졌다. 루카스가 말을 마치자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네이선은 그의 어깨에 안심시키는 손을 얹었다. 말해줘서 고마워, 루카스. 그는 차분하게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고통이 역력했다. 자네에게 쉽지 않은 일이었다는 건 알지만 이 일로 우릴 무너뜨리지는 않을 거야. 루카스는 아버지의 침착함에 놀라며 그를 바라보았다. 화 안 났어? 그가 물었다. 네이선은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그래, 루카스. 하지만 분노한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야. 우리 둘 다 정신 차려야 해. 상황을 전략적으로 처리하기로 결심한 네이선은 자신과 루카스를 감정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 보호하기로 했다.
증거 없이 소피아에게 맞선다면 부인이나 조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 두 사람이 미리 대비해야 했다. 다음 날 네이선은 평판 좋은 사립 탐정에게 연락했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에서 그는 상황을 설명하며 소피아의 행동과 루카스가 발견한 사실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노련한 전문가인 그 탐정은 네이선에게 소피아의 불륜을 입증할 확실한 증거를 수집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후 몇 주 동안 탐정은 소피아를 은밀히 추적하며 그녀의 행동을 기록했습니다. 네이선은 루카스를 위해 집에서 평범함을 유지하며 이 기간 동안 그녀와 마주치는 것을 피했습니다. 감정적으로 힘들었지만 그는 진실을 밝히는 목표에 집중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통해 여전히 배신감에 시달리던 루카스는 아버지의 차분하고 단호한 태도에서 이안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며 산책을 하고 집안일을 하며 상황의 무게에서 벗어나려 애썼습니다. 사립탐정이 조사 결과를 가지고 돌아오자 네이선은 사진, 비디오, 그리고 소피아와 그 남자의 만남에 대한 자세한 보고서 등 증거를 검토했습니다. 증거는 루카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증거였고 의심의 여지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증거를 확보한 네이선은 다음 단계를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소피아의 행동으로 가족이 갈라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단 그는 단호한 태도를 유지했다. 진실에 맞서고 그들의 삶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네이선은 소피아에게 개인적으로 맞서는 것만으로는 그녀의 책임을 묻기에 충분한 효과를 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진실을 완전하고 단호하게 폭로하고 부정이나 조작의 여지를 남기지 않을 계획이 필요했다. 신중한 고민 끝에 그는 집에서 가족 모임을 열어 과감한 공개 대결의 기회를 만들기로 했다. 초대장은 편안한 가족 저녁 식사라는 명목으로 발송되었습니다. 네이선은 소피아와 루카스, 그리고 호이를 가장하여 소피아가 몰래 만나고 있던 남자를 초대했습니다. 소피아가 몰랐던 것은 네이선이 몇몇 가까운 친구와 친척들도 초대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은 가족을 깊이 아끼고 진실을 알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임이 있던 날 저녁, 집안 분위기는 따뜻하고 반가웠고 네이선은 평소처럼 차분한 태도를 유지했다. 루카스는 긴장했지만 아버지의 계획을 믿고 따라주었다. 손님들을 맞이하고 식탁 차리는 것을 도왔다. 소피아는 멋쟁이처럼 늦게 도착하여 미소를 지으며 그 남자를 좋은 친구라고 소개했다. 저녁 시간이 흐르면서 네이선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가며 자신이 발견한 것을 털어놓을 완벽한 순간을 기다렸다. 방 안의 긴장감은 미묘했지만 분명하게 느껴졌다. 특히 루카스에게는 더욱 그랬다. 그는 점점 감정을 숨기기가 어려워졌다. 저녁 식사가 끝나갈 무렵 네이선은 일어서서 잔을 두드리며 모두의 주의를 끌었다. 오늘 밤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는 차분하면서도 이염 있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여러분 모두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저희 가족에게 깊은 영향을 준 이야기입니다. 소피아는 동행자와 시선을 교환하며 미소를 살짝 떨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네이선은 옆 서랍에서 마닐라 봉투를 꺼내며 말을 이었다. 몇 주 동안 우리 집에 변화가 생긴 걸 느꼈어요. 네이선은 루카스의 눈을 잠시 마주치며 말했다. 겉모습이 속일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네이선은 봉투를 열고 테이블 위에 소피아와 남자가 함께 있는 다양한 장소의 사진을 펼쳐 보였다. 카페, 오붓한 저녁 식사,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부티크 호텔에 들어가는 모습이었다. 손님들이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받아들이자 방 안은 숨죽인 숨소리로 가득 찼다. 소피아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그녀의 평정심은 불안하게 흔들렸다. 네이선은 마지막 사진을 들어 보이며 소피아와 눈을 마주치며 말했다. 그래서 이게 헬스장에서 운동하는 거 맞아? 방 안은 충격으로 고요해졌다. 소피아는 더듬거리며 설명하려 했지만 증거는 반박할 수 없었다. 모인 친구와 가족들의 판단은 너무나 무거웠다. 자신을 변호하려던 남자가 말을 꺼내려 하자 네이선이 말을 끊었다.
당신이 얼마나 큰 상처를 입혔는지 보여드리려고 당신을 초대했어요. 저뿐만 아니라 온 가족에게요. 그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단호했다. 소피아는 마침내 누구도 다치게 할 생각은 없었어요. 라고 고백하며 눈물을 흘렸다. 네이선은 침착함을 유지했다. 당신은 단지 저만 다치게 한 게 아니에요. 그가 조용히 말했다. 이 가족을 하나로 묶어주는 신뢰를 깨뜨렸어요. 그건 제가 무시할 수 없는 일이에요. 소피아와 그녀의 동행자는 수치심에 차서 떠나고 모인 친구들과 친척들은 네이선과 루카스에게 위로를 건넸다. 고통스러웠지만 그날 저녁은 전환점이 되었다. 네이선은 배신이 가족의 미래를 좌우하게 두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힘과 진실성을 되찾았다. 소피아의 평정심은 증거의 무게, 사진, 비디오, 그리고 그녀의 비밀 회동에 대한 끔찍한 연대기 앞에 무너져 내렸다. 비판적인 시선은 단검처럼 그녀를 꿰뚫었고 그녀는 그토록 공들여 쌓아올린 허울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었다. 의자에 털썩 주저앉으며 눈물이 흘러내렸고 말을 시작하자 목소리는 떨렸다. 난 이런 일이 일어나길 바라지 않았어. 그녀는 네이선의 날카로운 시선을 피하며 더듬거리며 말했다. 너무 오랫동안 불행했어. 네이선. 마치 내가 보이지 않는 존재인 것 같았어. 더 이상 내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 같았어. 자신의 행동을 변명하려는 그녀의 말은 오히려 긴장감을 더 심화시켰다. 네이선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다. 그럼 당신의 해결책은 30년 넘게 쌓아온 신뢰를 깨뜨리고 그 과정에서 루카스와 나에게 상처를 주는 거였군요. 그가 차분하지만 씁쓸함이 묻어나는 목소리로 물었다. 누구도 다치게 할 생각은 없었어. 그녀가 떨리는 손으로 속삭였다. 그냥 네이선이 그녀의 말을 날카롭게 끊었다. 내가 한 모든 선택, 내가 한 모든 거짓말은 의도적인 거였어. 아니었던 척하지 마. 소피아가 주위를 둘러보자 방안은 깊은 침묵에 휩싸였다. 친구들과 가족들의 실망한 얼굴에는 수치심이 역력했다. 대답하려고 입을 열었지만 의자가 바닥에 긁히는 소리가 그녀의 말을 가로막았다. 주먹을 꽉 쥐고 감정의 폭풍이 휘몰아치듯 조용히 앉아있던 루카스가 벌떡 일어섰다. 그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렸고 소피아 옆에 앉은 남자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는 분노에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남의 가족에게 들어와서 이렇게 망가뜨릴 수 있는 사람이 대체 뭐야? 남자는 분명 불편해 보였지만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으며 방어적으로 손을 치켜들었다. 있잖아, 난 문제를 일으키려던 게 아니었어.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거만했다. 내 엄마와 나는 감히 그녀를 내 엄마라고 부르다니, 루카스? 그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넌 거짓말쟁이의 겁쟁이일 뿐이야. 남자가 대답하려 했지만 루카스의 분노가 끓어올랐다. 그는 테이블에서 가까이 있던 유리잔을 집어 방 건너편으로 던졌다. 유리잔은 벽에 부딪혀 깨졌고 남자의 머리를 아슬아슬하게 비껴갔다. 모두가 그 폭발에 얼어붙으며 방 안은 숨이 막힐 듯 고요해졌다. 네이선이 재빨리 루카스의 어깨를 잡고 잡아당겼다. 루카스, 멈춰. 그는 혼란 속에서도 차분한 목소리로 단호하게 말했다. 우린 이보다 더 잘할 수 있어. 걔는 그럴 가치가 없어. 루카스는 숨을 거칠게 몰아쉬며 잠시 아버지를 응시하다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다시 자리에 앉았다. 분노가 끓어오르긴 했지만 방 안의 긴장감이 가라앉자 억눌려 있었다. 네이선은 다시 남자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이걸 정당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가 차갑게 물었다. 분명히 해두죠. 당신은 단순한 가정 파괴자가 아니라 사기꾼입니다. 남자의 자신감 넘치는 태도가 흔들리더니 자리에서 불편하게 몸을 움직였다. 네이선은 증거봉투에 손을 넣어 사립탐정의 보고서를 꺼냈다. 이건 네이선은 보고서를 들어보이며 말했다. 당신의 관계에 대한 자세한 내역입니다. 당신은 부유한 여성들을 표적으로 삼고 그들의 신뢰를 얻고 그들의 재산을 탕진합니다. 소피아는 첫 번째 희생자가 아니었고
마지막 희생자가 될 것 같지도 않습니다. 소피아는 충격에 눈이 휘둥그레지며 남자를 돌아보았다. 그게 사실인가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남자는 망설였다. 그의 침묵은 네이선의 비난을 확신시켜 주었다. 네이선의 목소리는 말을 이어가며 더욱 차가워졌다. 소피아, 넌 우리만 배신한 게 아니야. 너와 그를 배신했지. 그는 소피아를 가리켰다. 그리고 너, 루카스. 소피아는 자신의 실수의 무게에 짓눌려 얼굴을 두 손으로 가렸다. 남자는 자신이 궁지에 몰렸다는 것을 깨닫고 벌떡 일어섰다. 이제 떠날 때가 된 것 같아. 그는 문 쪽으로 향하며 중얼거렸다. 네이선, 그를 막지 마.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리고 다시 오지 마. 내가 내 가족 근처에서 다시 만난다면 내가 저지른 모든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남자가 떠나자 방 안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다. 소피아는 자리에 앉아 흐느낌 소리만 냈다. 자신의 선택이 얼마나 무거운지 새삼 깨달았다. 루카스는 조용히 앉아 있었다. 여전히 분노에 차 있었지만 아버지의 자제력에 감사했다. 네이선은 당당하고 단호하게 서서 방 안을 둘러보며 친구들의 얼굴을 살폈다. 여기서 끝이야. 그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의 행동, 아니 소피아의 행동 때문에 더 이상 우리를 갈라놓게 두지 않을 거야. 밤은 고통스럽고 쓰라렸지만 네이선의 강인함과 명석함은 루카스에게 희망을 주었다.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전보다 더 강하고 현명한 삶을 재건할 방법을 찾을 것이다. 대치 후 며칠 동안 소피아의 세상은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녀가 그토록 신뢰했던, 그녀에게 설렘과 열정을 약속했던 남자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처음에는 그가 돌아올 거라고 믿었지만 저축을 꺼내려다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다.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간 것이다. 그의 매력과 거짓된 약속을 믿고 그에게 맡겼던 돈은 모두 사라졌다. 공황에 빠진 소피아는 은행에 연락했지만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었다. 그의 영향력 아래서였지만 거래는 그녀의 승인으로 이루어졌다. 한때 당연하게 여겼던 재정적 안정은 사라지고 그녀는 파산과 절망에 빠졌다. 자존심을 억누른 채 소피아는 네이선에게 의지하며 구명주를 찾았다. 어느 날 저녁, 그녀는 눈물로 범벅된 얼굴로 그의 집문 앞에 나타나 도움을 간청했다. 네이선, 제발요. 그녀는 갈라진 목소리로 간청했다. 제가 실수했어요. 그가 저에게 이런 짓을 할 줄은 몰랐어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요. 네이선의 표정은 차가웠지만 그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다. 네이선, 소피아, 내 침대는 내가 만들었잖아.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이제 그 위에 누워. 그녀의 간청은 더욱 절박해졌지만 네이선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과 루카스의 안정을 그토록 깊이 배신한 사람 때문에 이태롭게 하고 싶지 않았다. 거절당하고 굴욕을 당한 소피아는 점점 더 불안정해졌다. 어떻게든 통제력을 되찾고 싶은 마음에 루카스의 학교 행사에 초대받지 않은 채 나타나기 시작했다. 축구 경기와 학부모 교사 면담에도 나타나 루카스를 당황하게 하는 공개적인 장면을 연출하기도 했다. 한 경기에서는 루카스와 소통하기 위해 옆선에 서서 큰 소리로 그를 불렀다. 루카스, 난 내 엄마야.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외쳤다. 날 그냥 내버려 둘 순 없어. 굴욕감과 분노에 휩싸인 루카스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걸어나갔다. 공개적으로 드러낸 루카스는 학교에서 조롱의 표적이 되었고 이미 짊어진 짐은 더욱 무거워졌다. 소피아의 절망이 커져가자 그녀의 전 애인은 네이선이 자신을 폭로하고 계획을 망쳤다며 스스로 뒤틀린 복수를 감행했다. 그 남자는 협박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다. 내가 이겼다고 생각하겠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어 라는 내용의 메시지였다. 겁먹지 않은 네이선은 즉각 행동에 나섰다. 경찰에 신고하고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하고 경비업체를 고용해 집에 카메라와 경보기를 설치했다. 또한 루카스에게 안전수칙을 알려주고 경계를 늦추지 말라고 당부했다.
긴장감 속에서도 네이선의 단호한 행동은 루카스를 안심시켰다. 우린 괜찮을 거야. 네이선이 루카스에게 말했다. 이 남자는 두려움에 눈이 멀어서 우리는 그에게 만족감을 주지 않을 겁니다. 강화된 보안 조치 덕분에 집에는 평온함이 찾아왔지만 그 시련으로 인한 감정적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네이선과 루카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분명했다. 가족을 보호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 소피아의 배신과 그 여파로 인한 혼란을 뒤로하는 것이었다. 앞으로의 길은 험난할 것이었지만 루카스를 향한 네이선의 흔들림 없는 강인함과 헌신은 더 밝은 미래에 대한 희망의 빛을 비추었다. 소피아의 불륜과 그 폭발적인 대립은 끈끈한 공동체에 빠르게 퍼져나갔다. 한때 그녀의 활기찬 성격에 매료되었던 친구와 이웃들은 이제 등 뒤에서 수근거렸다. 네이선이 공개한 사진과 증거는 너무나 충격적이었고 곧 소피아는 모든 사회계층의 입소문이 주인공이 되었다. 파티와 행사 초대는 끊겼고 심지어 아는 사람들조차 공공장소에서 그녀를 피했다. 소피아의 몰락은 빠르고 잔혹했다. 마트에서 그녀는 비난하는 듯한 시선과 귓가에 들리는 수군거림의 무게를 느꼈다. 불륜이 시작된 체육관에서 그녀는 차갑고 무관심한 시선을 받았다. 한때 지역사회에서 존경받던 그녀는 사회적으로 버림받은 존재가 되었다. 이 스캔들은 루카스가 다니는 고등학교까지 번졌고 학생들은 더욱 용서하지 않았다. 이미 어머니의 배신으로 인한 감정적 후유증을 겪고 있던 루카스는 잔혹한 농담과 조롱의 표적이 되었다. 루카스, 복도에서 한 친구가 비웃었다. 내 엄마가 수학 선생님한테 추파를 던지시는 거야? 아니면 아직도 호텔 매니저랑 붙어 다니는 거야? 루카스의 인내심이 바닥났다. 그는 망설임 없이 분노에 찬 주먹을 꽉 쥐고 루카스를 사물함에 밀어넣었다. 한마디만 더 하면 후회할 거야. 루카스가 으르렁거렸다. 소란이 일어나자 군중이 모였고 선생님이 재빨리 개입하여 말다툼을 중단시켰다. 루카스는 교장실로 보내져 경고를 받았지만 그 사건은 그의 좌절감과 당혹감을 더욱 심화시킬 뿐이었다. 집에서 그는 네이선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았고 네이선은 격려의 말을 건넸다. 루카스, 그들의 싸움에 휘말릴 필요는 없어. 네이선이 말했다. 그들이 널 규정하는 게 아니야. 이 상황도 마찬가지야. 우리는 함께 이겨낼 거야. 점점 고립되어 가는 가운데 소피아는 산산이 조각난 자신의 명예와 가족을 되찾고 싶어 안달이 났다. 그녀는 자신의 뉘우침을 증명하고 네이선의 용서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며 거창한 행동을 결심했다. 어느 날 오후 초대도 받지 않았고 예고도 없이 소피아가 네이선의 직장에 나타났다. 수수한 차림에 눈에 띄게 긴장한 모습이었다. 꽃다발을 든 소피아는 사무실로 들어왔다. 네이선은 소피아의 존재에 깜짝 놀라 재빨리 책상에서 일어섰다. 동료들은 예상치 못한 광경에 흥미를 느끼며 업무를 잠시 멈췄다. 네이선, 소피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내가 너에게 상처를 줬다는 걸 알아. 우리가 함께 쌓아올린 모든 걸 망가뜨렸다는 것도 알아. 하지만 미안하다고 말하려고 왔어.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고 평생 후회할 거야. 소피아의 목소리가 갈라지며 말을 이었다. 제 죄책감의 무게가 확연히 느껴져요. 제발 네이선, 루카스에게 우리를 위해, 우리가 함께했던 삶을 위해 다시 한 번 기회를 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네이선은 말없이 듣고 있었다. 그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다. 소피아의 말이 끝나자 방 안은 긴장감에 휩싸였고 동료들은 기대감에 차 지켜보았다. 마침내 네이선이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소피아, 내가 한 일을 후회하는 건 당연해. 하지만 후회한다고 내가 입힌 상처가 지워지는 건 아니야. 내가 원하는 삶에는 배신은 포함되지 않아. 소피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잠시 동안 그녀는 마치 그가 마음을 바꾸기를 바라는 듯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하지만 네이선의 표정은 굳어 있었고 희망의 여지는 없었다. 사과가 거부되자 소피아는 돌아서서 패배감에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사무실을 나갔다. 네이선은 다시 책상으로 돌아갔다.
동료들은 조용히 그를 지지했지만 그들의 인정은 필요 없었다. 실연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그는 마음의 평정을 되찾았다. 그는 자신의 입장을 굽히지 않았고 존엄성을 지키며 과거의 실수보다 미래를 우선시했다. 오랜 고민 끝에 이사를 결정했다. 네이선은 소피아의 배신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지금의 마을에 계속 머무르는 것이 자신과 루카스에게 더 큰 상처를 줄 것임을 알고 있었다. 험담과 수군거림, 그리고 끊임없이 되뇌이는 과거는 숨막힐 듯 아팠다. 그래서 불안과 희망이 뒤섞인 마음으로 네이선은 집을 팔고 몇 시간 거리에 있는 작지만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소박한 보금자리를 찾았다. 이사는 새로운 장의 시작을 알렸다. 그들의 새 동네는 조용하고 따뜻했으며 그들을 괴롭혔던 비난과 험담에서 자유로웠습니다. 네이선은 루카스를 새 학교에 전학시켰고 그곳에서 루카스는 친구들의 조롱에 짓눌리지 않고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루카스가 여전히 안고 있는 고통과 분노를 다스리도록 돕기 위해 네이선은 그에게 치료사를 만나보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루카스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며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치료는 그가 깊이 묻어두었던 감정을 털어놓을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루카스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다시 자리를 잡고 자아를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네이선에게 치유 과정은 다른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작년의 혼란 속에서 그는 자신과의 접촉을 잃고 오로지 가족을 부양하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이제 숨쉴 공간이 생긴 그는 수년 전 포기했던 옛 열정, 그림 그리기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네이선은 새 집에 작은 작업실을 차리고 캔버스, 붓, 물감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그의 작업은 처음에는 망설이고 거에 주저하는 듯했지만 다시금 그 기술을 익혀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의 자신감과 야망은 커져갔습니다. 그는 마을의 거대한 공공벽화를 그리기 시작했는데 회복력, 자연, 그리고 희망을 담은 풍경들이었습니다. 그의 작품은 지역 주민들의 찬사를 받았고 네이선은 오랜만에 삶의 목적과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마을 광장에서 벽화 작업을 하던 네이선은 에블린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반려견과 함께 지나가던 중 네이선의 작품을 감상하기 위해 멈춰 섰습니다. 그녀의 호기심은 대화로 이어졌고 두 사람은 예술에 대한 사랑 이상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음을 금세 깨달았습니다. 에블린에게는 자신만의 이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녀 역시 결혼 생활에서 배신을 겪었고 네이선처럼 삶을 처음부터 다시 일궈냈습니다. 두 사람의 공통된 경험은 곧바로 유대감을 형성했습니다. 두 사람은 커피를 마시며 만나기 시작했고 그들의 대화는 어려움에서 열망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에블린의 따뜻함과 강인함은 네이선의 상처받은 마음의 위안이 되었고 네이선은 그녀 안에서 자신의 여정의 깊이를 진정으로 이해하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루카스에게도 에블린은 따뜻한 존재였습니다. 소피아를 대체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존중과 친절로 루카스를 지지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필요할 때 조언을 아끼지 않았고 네이선이 스스로의 속도에 맞춰 치유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몇 달이 1년으로 이어지면서 네이선과 에블린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서두르거나 극적이지 않았습니다. 신뢰, 이해, 그리고 상호 성장을 기반으로 했습니다. 함께하며 두 사람은 서로에게 기쁨과 치유의 원천이 되었고 가장 깊은 고통 이후에도 사랑과 행복을 찾을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은 쉽지 않았지만 네이선과 루카스에게는 절실히 필요했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루카스는 학업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 시작했고 자신감과 행복감은 서서히 회복되었습니다. 네이선의 벽화는 지역사회에서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고 그의 작품은 작은 마을을 넘어 널리 알려졌습니다. 에블린과 함께 네이선은 미래에 대한 새로운 희망과 낙관주의를 발견했습니다. 오랜만에 그들의 삶은 더 이상 배신이 아닌 회복력, 창의력, 그리고 함께 나아갈 힘으로 정의되었습니다. 그들은 이 새로운 장의 가능성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무슨 일이 닥치든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조용히 성찰하는 순간 네이선은 자신과 루카스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깨달았습니다. 한때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그림자였던 배신의 고통은 이제 더 강하고 단결된 가족으로 바뀌었습니다. 네이선은 자신뿐 아니라 루카스와 공동체에게도 힘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을 통해 자존감과 정직함이 아무리 깊은 상처라도 견뎌낼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베란다에 앉아 지평선 아래로 해가 지는 것을 바라보던 네이선은 루카스에게 돌아섰습니다. 있잖아. 네이선은 차분하지만 감정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행복을 되찾으려면 때로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 것을 무너뜨릴 용기가 필요해. 루카스는 아버지 말의 진실을 깨닫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아버지와 자신에게서 회복력의 힘을 직접 목격했다. 네이선은 인생이 잔혹하고 예측 불가능할지라도 고통을 딛고 일어서 잔해 속에서 아름다운 무언가를 창조할 수 있다고 가르쳐 주었다. 이제 에블린이 그들의 삶의 일부가 되자 가족은 다시 온전해졌다. 예전의 모습은 아니었지만 새롭고 희망으로 가득 찬 모습으로 그들은 함께 희망과 사랑,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얻은 교훈으로 정의되는 미래를 맞이했다. 함께 앉아 웃음이 공기를 가득 채우고 삶의 기쁨이 돌아오는 모습을 보니 네이선과 루카스가 단순히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번창했음이 분명했다. 그들의 여정은 그들을 변화시켰고 배신에 직면하더라도 회복력이 더 밝은 미래로 가는 길을 밝혀줄 수 있음을 증명했다.